본 사연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이며 등장하는 이름과 인물, 사건은 가공된 것이거나 특정인을 지칭하지 않습니다. 영상에 등장하는 인물, 지명, 설정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장치로 실제 인물이나 단체와는 무관합니다. 2023년 11월 정영숙 소장은 육군부사관학교 집무실에서 창밖의 훈련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녁까지 이제 2개월. 32년 군 생활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너무 못해줬구나. 아들 김민수를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어요. 5년 전 남편 상철이 훈련 중 순직한 후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늘 미안함만 쌓여갔습니다. 부사관 학교장이라는 중책 때문에 집에 늦게 들어가는 날이 많았어요. 민수가 중학생일 때는 그래도 저녁을 함께 먹을 수 있었는데 고3이 된 지금은 제대로 된 대화조차 일주일에 며칠이나 될까 싶었습니다. 다른 엄마들은 아이 학교 일정도 다 꿰고 있을 텐데 민수는 늘 괜찮다, 엄마 일이 더 중요하니까라고 했지만 정영숙은 알고 있었어요. 그 말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요. 민수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도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고 엄마가 늦게 들어오면 따뜻한 물을 준비해두곤 했죠. 엄마,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정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17살 아이가 어떻게 이렇게 어른스러울 수 있을까요? 내가 더 좋은 엄마였다면. 같은 또래 자녀를 둔 동료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아이와 여행 다녀온 이야기, 함께 요리한 이야기. 모두 정영숙에게는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혼자 모든 걸 감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민수는 성적이 떨어져도 몸이 아파도 항상 괜찮다고만 했어요. 엄마를 걱정시키지 않으려는 배려였죠. 내 목숨을 줘서라도 이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저녁 후에는 정말 민수만을 위해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동안 못해준 것들을 모두 보상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 학교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학부모님, 민수 학생이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니 빨리 오세요. 순간 정영숙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사고라니. 무슨 사고요? 공사장에서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화가 끊어진 후 정영숙은 급히 부관에게 달려갔습니다. 부관, 긴급 외출 허가서 작성 부탁해. 아들이 사고 났어. 허가서에 도장을 찍자마자 개인 차량으로 뛰어나간 정영숙. 병원까지 가는 길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어요. 민수야, 엄마가 간다. 괜찮을 거야. 32년 군 생활 동안 수많은 위기를 겪어봤지만 이런 두려움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직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말이 너무 많았는데 응급실에 도착한 정영숙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김민수 환자 보호자이신가요? 지금 응급처치 중이니 잠시 기다려주세요. 30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오른팔 골절과 늑골 2개 금, 뇌진탕이 약간 있어서 며칠 입원이 필요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환자 몸에 멍자국이 여러 개 있더라고요. 오늘 생긴 게 아니라 며칠 전부터 있던 것 같은데. 멍자국이요? 정영숙은 병실로 향했어요. 침대에 누운 민수를 보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엄마, 왜 여기 계세요? 일하셨어야 하는데. 내가 다쳤는데 엄마가 어디가 있어? 정영숙은 민수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봤어요. 오늘 상처 말고도 작은 흉터들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 요즘 친구들과 안 좋은 일 있었니? 의사 선생님이 몸에 멍자국이 있다더라.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냥 체육 시간에 축구하다가 민수야, 엄마한테 거짓말하는 거니? 김민수. 정영숙이 풀네임을 부르자 민수가 놀랐어요. 누가 너를 괴롭혔어? 민수는 한참 입술을 깨물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저녁도 얼마 안 남았는데 방해되고 싶지 않았어요. 방해되고 싶지 않았다고. 민수야, 너는 엄마한테 전부야. 민수가 드디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누가 우리 민수를 괴롭혔는지 말해줄 거지? 박준호라는 애예요. 처음에는 돈만 달라고 했는데 나중에는 때리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오래됐어? 6개월 정도요. 6개월이나? 정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왜 공사장에? 걔들이 불러서요. 안 가면 더 심하게 맞는다고 거기서 실수로 떨어진 거예요. 박준호. 그 자식이. 엄마, 괜히 더 복잡해져요. 저는 정말 괜찮다고요. 하지만 정영숙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아들이 6개월 동안 괴롭힘을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을까요? 정영숙은 민수의 이마에 키스했어요. 푹 쉬어. 엄마가 다 해결할게. 엄마, 걱정하지 마. 이제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게. 정영숙은 병실을 나서며 학교에 전화를 걸었어요. 담임교사는 당황한 목소리였습니다. 민수 학생이 학교 폭력을 당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그게 6개월 동안 매일 맞고 돈까지 뺏기고 있었는데 모르셨다는 거죠? 죄송합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리나요?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라서 제가 직접 신고하겠습니다. 정영숙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박준호와 그 부모들을 32년 군인이 어떤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지원청 회의실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어요. 정영숙은 민수와 함께 앉아 있었고 반대편에는 박준호와 그의 아버지 박철민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철민은 50대 후반의 남자로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감에 찬 표정이었어요. 박준호는 17살 치고 덩치가 큰 편이었고 여전히 민수를 위협적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장인 퇴직 교장이 말했어요. 위원들은 총 12명으로 학부모 대표, 퇴직 교원, 변호사, 경찰관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 김민수 학생의 진술을 듣겠습니다. 민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6개월간 당한 일들을 설명했어요. 공사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저를 밀치려고 하다가 제가 피하려다 떨어진 거예요. 박철민이 즉시 끼어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밀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떨어진 것 아닙니까? 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제지했어요. 보호자님, 정해진 순서에 따라 진행됩니다. 이번에는 박준호 차례였어요. 저는 그냥 장난으로 한 거예요. 장난이라고요? 6개월 동안 매일 돈을 빼앗고 때리는 게 장난이라는 말씀이세요? 정영숙이 끼어들었어요. 보호자님, 회의 중에는 질서를 지켜주세요. 박철민이 나섰습니다. 저희 아이도 미성년자입니다. 단순한 학생들 간의 다툼을 너무 크게 만드시는 것 같은데요. 6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힌 게 단순한 다툼이라고 하시는 건가요? 아이들이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정영숙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위원들은 1시간 동안 형식적으로 심의를 진행했습니다. 일부는 졸고 있었고, 일부는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가해 학생 박준호에게는 1호 조치인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를 명합니다. 서면 사과요? 그게 다인가요?
지속적인 괴롭힘이기는 하지만 신체적 상해의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고,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고요? 우리 아이가 6개월 동안 맞았는데. 정영숙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6개월 동안 괴롭히고 병원에 입원까지 시켜놓고 서면 사과 한 장이면 끝이라고요? 박철민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적절한 처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 일이니까 너무 크게 키우지 마시죠. 박준호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표정으로 민수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박철민이 정영숙에게 다가왔어요. 애들 일에 너무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세요. 계속 문제 삼으시면 오히려 민수 학생만 더 힘들어질 텐데요. 은근한 협박이 담긴 말이었어요. 협박하시는 건가요? 조언이에요. 괜한 일로 시끄럽게 하실 필요 없으시죠. 정영숙은 주먹을 꽉 쥐었어요. 차 안에서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정말 괜찮아요? 그냥 이대로 넘어가요? 정영숙은 백미러로 민수를 보며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를 믿어. 이 일은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민수는 엄마의 목소리에서 뭔가 다른 차가우면서도 결연한 무언가를 느꼈어요. 아들이 저렇게 당했는데 서면 사과 한 장으로 끝내려고 하다니.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이 일은 제대로 끝을 봐야겠어. 학폭위 결과에 분노한 정영숙은 민수를 병원에 입원시켜 놓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서면 사과라니. 아들이 저렇게 당했는데 편지 한 장으로 끝내려고 하다니. 그날 밤 9시 정영숙은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박준호가 자주 간다는 PC방 근처로 향했어요. 30분 정도 기다리니 박준호가 친구들 3명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야, 오늘 진짜 재미있었다. 그 새끼 엄마가 군인이라며? 쫄았나 봐. 맞아. 학폭위에서 완전 쪽팔렸잖아. 서면 사과로 끝났으니 개꿀이지. 근데 형, 우리 이제 민수 그 새끼 또 괴롭힐까? 아니지. 재미없어. 다른 타겟 찾자. 정영숙은 멀리서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어요. 저 아이는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야, 목마르다. 편의점 가서 맥주 사자. 편의점에서 신분증 때문에 거절당한 그들은 작은 술집으로 갔어요. 사장은 미성년자인 줄 알면서도 맥주를 팔아줬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서 술을 마시며 박준호가 말했어요. 아빠도 없는 새끼한테 재수없이 걸렸는데 잘 해결됐지 뭐. 맞아. 여자 군인이 뭔 힘이 있겠어. 그냥 허세지. 이 말을 듣는 순간 정영숙의 이성이 끊어졌어요. 남편이 나라를 위해 순직했는데 그걸 비웃는다고? 정영숙이 공원으로 걸어 나오자 박준호 무리가 깜짝 놀랐습니다. 김민수 엄마 아냐? 안녕, 준호야. 재미있게 놀고 있구나. 정영숙은 천천히 다가가며 부드럽게 말했지만 눈빛은 얼음장 같았어요. 맥주 마시고 있었구나. 너희 17살이지? 박준호가 당황하며 맥주캔을 뒤로 숨겼어요. 준호야, 아줌마랑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싫어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그럼 경찰한테 미성년자 음주 신고를 해볼까? 박준호는 어쩔 수 없이 따라갔고 친구들은 재빨리 도망갔어요. 인적이 드문 곳에 도착하자 정영숙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야, 박준호. 아빠도 없는 새끼라고 했지? 그게 아니라. 정영숙이 갑자기 박준호의 목덜미를 잡았어요. 32년 군 생활로 단련된 힘이었습니다. 6개월 동안 우리 민수를 괴롭힌 게 재미있었어? 아, 아프다고요. 재미있었냐고. 정영숙은 근접격 투술로 박준호를 제압했어요. 벤치에 밀어붙이고 무릎으로 배를 눌렀습니다. 우리 민수도 6개월 동안 이런 기분이었어. 팔꿈치로 압박을 가하고 손목을 비틀어 꼼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박준호의 얼굴에서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이제 알겠어. 앞으로 우리 민수 근처에도 얼씬하지 마.
당장 학교에서 떠나. 네. 절대 안 가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우리 민수를 지킬 거야. 다시 한번 건드려봐. 박준호는 코피를 흘리며 기어가다시피 도망갔어요. 그날 밤 박준호는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전화했어요. 아빠, 김민수 엄마가 저를 때렸어요. 박철민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지만 곧 따뜻한 아버지의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준호야, 괜찮니? 아빠가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끄는 박철민은 특정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어요. 김 형님, 저 박철민입니다. 부탁드릴 일이 있어서요. 박철민은 지역 조직의 우두머리인 김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 형님, 누군가 우리 준호한테 손을 댔거든요. 김민수라는 애 엄마예요. 군인이라는데 육군부사관학교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어. 내가 사람 보내서 좀 겁을 줄게. 다음 날 저녁 정영숙이 퇴근해서 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어둠 속에서 덩치 큰 남자 2명이 나타났어요. 정영숙 씨죠? 별거 아니고요.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요. 무슨 이야기인데요? 정영숙은 즉시 경계 태세를 취했어요. 박준호라는 애 아시죠? 그 애한테 손대지 마세요. 아니면 어쩔 건데요? 아줌마,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그때 30대 남자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형님, 잠깐만요. 혹시 정영숙 소장님이세요? 네, 그런데요? 진짜 육군부사관학교장이세요? 순간 2 남자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형님, 이거 큰일 났는데요. 저 분이 정영숙 소장님이에요. 여군 최초 보병병과 소장. 30대 남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했거든요. 소장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알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몰랐습니다. 2 남자는 갑자기 고개를 숙였어요. 누가 보냈는지는 알겠는데 그 사람한테 전해주세요. 제가 왜 그 아이한테 그랬는지 이유부터 알아보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2 남자는 황급히 사라졌어요. 30분 후 김 형님이 박철민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철민아, 이번 일은 내가 도와줄 수 없겠어. 상대가 만만한 사람이 아니야. 육군부사관학교장이라고? 그런 사람은 우리가 건드리면 안 돼. 하지만 형님, 야, 박철민, 이런 일로 괜히 우리 조직에 피해 오면 어쩔 거야? 그건 내가 알아서 해. 전화가 끊어진 후 박철민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생각보다 일이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정영숙은 민수의 병실을 찾았어요. 엄마, 늦었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어서. 엄마,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무리하긴 뭘 무리해. 아들이 저렇게 당했는데 가만히 있을 엄마가 어디 있겠어? 정영숙은 휴대폰을 꺼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어요. 김민우. 정영숙의 후임으로 5년 전 전역해서 지금은 경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민우야, 나 정영숙이야. 소장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민우야. 사실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정영숙은 민수가 당한 일부터 학폭위 결과,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까지 모든 걸 설명했어요. 뭐라고요? 소장님 아드님이 그런 일을, 그리고 조폭까지 보냈다고요? 김민우의 목소리가 급변했어요. 소장님, 더 이상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박철민이라고 했죠? 제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민우야,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무리하긴요. 이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정의의 문제잖아요. 제가 지금 사람들 모아서 갈게요. 전화를 끊은 김민우는 즉시 회사 직원들에게 연락을 돌렸어요.
다들 지금 당장 회사로 와. 정영숙 소장님 아드님이 학교 폭력 당했는데 상대방이 조폭까지 동원해서 소장님을 협박했어. 감히 소장님을 분노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김민우의 경호회사 직원 10명은 모두 군 출신이었고 그중 절반은 정영숙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야. 1시간 후 병원 앞에 검은색 차량 15대가 일렬로 도착했어요. 김민우와 경호원 50명이 함께였습니다. 소장님, 민우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소장님께서 저희에게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요. 다들 자원에서 온 거예요. 직원들이 일제히 인사했어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고마워요, 정말. 소장님, 이제부터는 저희가 처리하겠습니다. 박철민이라는 자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보여줄게요. 김민우는 직원들에게 지시했어요. 1팀은 사학재단 재정조사, 2팀은 박준호 행격조사, 3팀은 박철민 개인 비리조사, 4팀은 소장님 아드님 경호. 경호까지는 너무. 소장님, 상대가 조폭을 동원할 정도라면 무슨 짓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박철민이 차기 지방의원 후보라고 했죠? 정치인이 되려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행동한다는 걸 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김민우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일주일 후 김민우는 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박철민에 대한 조사가 끝났습니다. 역시 뒤가 구렸어요. 사학재단 운영비 횡령, 입학비리, 건축공사 특혜, 증거도 다 확보했습니다. 박준호는 어때? 말도 안 되네요. 학교 폭력은 기본이고 미성년자 음주, 무면허 운전까지 경찰서 다녀온 전과도 있어요. 이제 직접 행동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박철민 사무실로 직접 가서 대화하시는 게 어떨까요?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여주면서요. 다음 날 오후 박철민의 사학재단 사무실 앞에 검은색 차량 10대가 도착했어요. 김민우와 정영숙, 그리고 경호원 30명이 함께였습니다. 박철민 이사장님과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정영숙 소장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경비원이 확인 후 올라오라고 했어요. 박철민의 사무실에는 여러 명의 경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영숙 소장님. 박철민은 표면적으로는 예의 바르게 인사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우리 준호 일 때문이시죠? 이미 학폭위에서 결론이 났잖아요. 그 결론이 마음에 안 드는군요. 김민우가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그럼 이것도 법적으로 끝난 일인가요? 사학재단 횡령 증거 서류를 보자 박철민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지난 3년간 총 15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입학비리 증거고요. 당신들이 뭔데 이런 짓을? 정영숙이 일어났어요. 박철민 씨, 제가 원하는 건 간단해요. 박준호를 다른 학교로 전학 보내세요. 그리고 우리 민수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하고요. 만약에 제가 거부한다면? 그럼 이 모든 자료가 검찰과 언론에 동시에 넘어갑니다. 차기 지방의원 출마하실 예정이시죠? 이런 자료들이 공개되면 출마는 포기하셔야 할 텐데요. 박철민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전학 보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어요. 정영숙이 휴대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아빠도 없는 새끼한테 재수없이 걸렸는데 잘 해결됐지 뭐. 박준호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오자 박철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만약에 일주일 안에 전학을 안 보내시면 이 녹음도 함께 공개됩니다. 박철민은 완전히 굴복했어요. 알겠습니다. 모든 걸 다 하겠어요. 3일 후 박철민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요. 박준호를 급작스럽게 미국 유학으로 보내버린 겁니다. 김민우가 정영숙에게 전화했어요. 소장님, 박준호가 어젯밤 인천공항에서 미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그냥 도망간 거예요. 박철민 그 자식이 이제 2단계로 넘어가야겠습니다. 약속을 어겼으니까
우리도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죠. 그날 오후 김민우는 수집한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과 지역 언론사에 동시에 제보했어요. 박준호의 녹음 파일까지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역 뉴스가 터졌어요. 모 사학재단 박철민 이사장의 횡령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보자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15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박철민은 아침 뉴스를 보며 리모컨을 내던졌어요. 이런 젠장!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오후에는 더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차기 지방의원 출마 예정자 박철민 씨의 아들이 학교 폭력을 저지르고도 아빠도 없는 새끼라며 피해자를 조롱하는 발언을 한 녹음이 공개되었습니다. TV에서 박준호의 목소리가 그대로 나왔어요. 아빠도 없는 새끼한테 재수없이 걸렸는데 잘 해결됐지 뭐. 여자 군인이 뭔 힘이 있겠어. 그냥 허세지 뭐. 박철민의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기자들, 동료들, 지지자들 모두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사장님, 이게 정말 아드님 목소리인가요? 학교폭력 가해자의 아버지가 지방의원에 출마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박철민은 전화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저녁 뉴스에서는 더욱 자세한 내용이 보도되었어요. 박철민 씨는 지난 3년간 사학재단 운영비 15억 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입학 과정에서 특정 학생들에게 특혜를 준 정황도 포착되었는데요. 그리고 결정타가 나왔어요. 특히 피해 학생의 어머니는 32년간 복무한 육군 소장으로 5년 전 남편을 순직으로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것으로 알려져 더욱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온라인 댓글창은 박철민과 박준호를 비난하는 글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런 인간이 의원이 되려고 했다고? 아빠도 없는 새끼라니. 순직 군인 가족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박철민 구속하라. 사학재단 해체해야 한다. 그날 밤 박철민은 급히 정영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소장님, 이제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와서 뭘 잘못했다고요? 정영숙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준호를 미국으로 보낸 건 잘못 생각한 거였어요. 다시 데려와서 제대로 사과하게 하겠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박철민 씨. 소장님, 제발 저에게도 가족이 있습니다. 정영숙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다음 날부터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었어요. 박철민은 사무실에 출근도 못하고 집에만 숨어 있었습니다. 사학재단 이사회에서는 긴급회의를 열어 박철민의 이사장직 해임을 결정했어요. 지역 정치계에서도 그와의 연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박철민과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 선거에서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 박철민의 정치적 생명은 끝났어요. 그날 저녁 정영숙은 민수와 함께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엄마, 정말 끝나가는 것 같아요. 응, 거의 다 끝났어. 박준호는 미국에 있으니까 이제 안전하겠네요. 정영숙은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민수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엄마가 전역하고 나면 너만을 위해 살 거야. 엄마, 그동안 혼자 힘들었지? 이제는 엄마가 내 편이 되어줄게. 민수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네. 엄마, 저도 이제 엄마한테 뭐든지 말할게요. 정영숙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드디어 진짜 끝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키겠다고 한 약속. 정말 지켜냈구나. 일주일 후 박철민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어요. 박철민 씨는 사학재단 운영비 횡령과 입학비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15억 원 규모의 횡령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를 보던 정영숙은 민수와 함께 있었어요.
민수는 이제 완전히 회복되어 학교에 복학한 상태였습니다. 엄마, 정말 끝난 거예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김민우가 축하 인사차 방문했어요. 소장님, 축하드려요. 완전한 승리네요. 고마워, 민우야. 너 덕분이야. 박철민 재산도 거의 다 몰수될 거래요. 피해 배상금으로 쓴다고 하고요. 그리고 사학재단도 해체되고 새로운 이사진으로 교체될 예정이에요. 잘 됐네. 참, 그리고 박준호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못 들어온대요. 현지에서 또 문제를 일으켜서. 정영숙은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 아이도 결국 제 갈 길을 가는 거구나. 며칠 후 정영숙은 예정대로 저녁식을 가졌어요. 32년 군 생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정영숙 소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들과 부하 직원들이 모두 나와서 배웅해 주었어요. 여군 최초 보병병과 소장이라는 기록을 남기시고 후배들에게 큰 귀감이 되셨습니다. 정영숙은 감개무량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정말 다른 인생을 살 때가 왔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영숙을 민수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엄마, 저녁 축하해요. 고마워, 민수야.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함께 요리를 했어요. 엄마,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예전에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방법이야. 할머니 이야기는 처음 들어봐요. 그러게. 엄마가 너한테 들려준 이야기가 별로 없었구나. 정영숙은 민수와 나란히 앉아 밥을 먹으며 말했어요. 민수야, 엄마가 미안해. 왜요? 그동안 너한테 관심을 못 가져줘서. 혼자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해서.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엄마, 저도 미안해요. 엄마가 힘들까 봐 말 못한 거. 그게 오히려 엄마를 더 힘들게 한 것 같아서요. 정영숙은 민수를 꽉 안았어요. 우리 둘 다 서로를 생각한 거였구나. 네, 엄마. 앞으로는 뭐든지 말해. 엄마가 해결해 줄게. 네, 그럴게요. 엄마도 힘든 일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정영숙은 웃음이 나왔어요. 그래, 서로 의지하고 살자. 민수가 정영숙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 정말 자랑스러워요. 뭐가? 이번 일 처리하는 거 보면서 우리 엄마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했어요. 민수야, 내 목숨을 걸고서라도 너를 지키고 싶다는 마음. 이제 정말 느꼈어요. 정영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엄마도 제가 엄마를 걱정하는 마음 이제 알죠?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게 말해요. 흥, 약속. 그날 밤 정영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2년 군 생활의 마지막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지만 덕분에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아들과의 진정한 소통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를.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정영숙은 미소를 지으며 민수의 방을 들여다봤어요. 민수는 편안한 얼굴로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들아, 이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몇 달 후 정영숙은 청소년 상담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어요. 학교 폭력 피해 학생들과 그 가족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정영숙 선생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제가 겪어본 일이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해결할 수 있어요. 민수도 학교에서 학교폭력 예방 동아리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었어요. 우리 엄마처럼 용기 있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정영숙과 민수는 진정한 소통과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